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물어점 감동세포 우리 심화이론 강의 8주 차강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꼭 이렇게 양도숙세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할 때 현장에서 보면 꼭 이렇게 마지막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쫙 들었다가 이제 조세 총론만 계속 보는 분들 있죠. 계속 조세총만 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양도세 할 때 되면 꼭 빠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분들이 양도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양도세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업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부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화이론 강의 8주차 강의 보시면 오늘 학습 목표는 양도숙세 양도의 유형이요. 양도숙세 양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양도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양도 유형 요게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양도숙세 과세상과 함께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세 대상은 이제 안 나오다가 지금 34, 35 연달아 나왔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양도의 유형 이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올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요. 여기 이제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시기로 하냐. 요거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34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제가 35회 시험 때 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는데 올해는 다시 또 높아졌다는 거 잘 보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이게 이제 34회 시험 때 나왔고요. 뭐 그 전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년 나오기도 하지만 또 건너뛰는 애도 있고 그런데 34회 나왔고 35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다. 자, 아니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나온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2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관해서. 그래서 올해는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안 나오면 또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또 항상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비과세 양도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또 양도속세 계산하는 계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숙지하고 요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양도속세 양도채액 계산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또 양도속세 이제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계산 과정부터 어려운 건데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여기고요. 자, 요런 것들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속세가 어렵다 그러는데 과세 대상, 양도의 유형,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비과세 양도소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성의 문제 자주 보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자주 안 보고 가지고 틀리는 거고 자주 보면 이런 것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숙세, 양도채액 계산 여기부터 이제 또 좀씩 어려워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양도세 한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서도 봤고요. 양도숙세, 양도라는 게 뭔지 또 그다음에 양도의 형태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섞어져 있는 거 골라야 되고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과세 대상과 묶어가지고 양도숙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과세 대상 문제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과세 대상과 양도의 형태를 묶어서 묻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념의 형태 하여튼 잘 보시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올해. 자, 먼저 소득세법상 양도라는 게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자,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양도했다고 봅니다.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요. 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을 본다면 틀려요.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기본 과정 때도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본 과정에서 배웠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양도담보라는 거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담보도 좀 배우셨을 것이고, 자, 우리 기본이론 때도 했었고요. 양도속세 우리 양도담보라는 것은 제가 재봉틀 판례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자, 한 집안의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죠? 재봉틀 굴려서 사용 수익하고, 근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거, 이런 게 양도담보 계약이잖아요. 갑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고요, 돈을 빌립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그 다음에 또 을 채권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권 내용을 보면 민법에서 배우죠.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또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인데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갖냐면 채무자가요. 근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요, 형식적으로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잖아요.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단 변제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담보 사유가 소멸돼 가지고 다시 처분권이 채권자로 갔던 게 채무자로 옵니다.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권 관념적으로 갔던 거 다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역시 형식적 이전으로 담보 사유 소멸로 인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제게 되는데 돈 안 갚아.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요. 자,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돈 안 갚으니까 이것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각했다.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결론만 알아두세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이제 이때 양도속세 납세무자는 양도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속세 사실은 납세무자가 돼요. 뭐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납세무자는 채무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매각한 대금이요. 매각 대금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할게요. 채권자가 매각한 대금이. 그 다음에 채무가 만약에 3억이다. 자, 그러면 채무가 3억이다.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 만족 3억 얻고 나머지 돌려줘야 돼. 이억을 안 돌려주면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 5억 중에서 2억 부분은 이제 채무자한테 양도수익이 귀속됐고, 또 그 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자산 채무요, 액상당액이요. 이 자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면하게 되잖아요. 자산이 매각됨으로 채무자 갑은요,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변제 충당이란 말이 변제 충당 3억 원만큼이 충당됨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채무 3억을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 그러니까 결국 5억 전체에 대해서 양도속의 최종적인 귀속이 채무자한테 오기 때문에 채무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하여튼 결론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아셨죠?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양도속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그죠?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게, 증여로 취득한 게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돼요? 취득세가. 상속으로 취득했든 증여로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이전이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양도에 이제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신다면은 매매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요.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매도. 그 다음에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면, 그죠? 자,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사실상 이전하는데 을로부터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이전. 을 입장에서는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의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 그러니까 둘 다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 법인의 현물 출자요. 자,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출자자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있고, 출자자가 현물로 출자합니다.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 인수한 문제가 아닌데, 갑이 출자자가 있는데, 얘가 출자자가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요. 설립회사에 자, 현물로 출자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주식,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잠깐 조합의 현물 출자 했잖아요. 조합의 현물 출자는 여기 이제 보세요. 조합의 현물 출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양도로 보는데, 자기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합 출자지 부분을 초과한 부분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서 양도를 보고,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를 보지 않고, 결론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당하고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해당한다. 자기 조합 지분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한 부분은 대가가 있다고 봐서 양도해당합니다.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 보시면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대물변제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갑이 을한테 금전을 대여해주자. 그래서 금전을 2억 원을 대여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줬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 그 다음에 을 채무자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을 자,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이, 자, 보세요.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는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을은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됐잖아요.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그래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어떤 얘기냐면, 금전적 채무에 관해서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도 이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죠.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부동산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당합니다. 손해배상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조세 물납이요. 자, 우리가 조세 물납도 양도당하죠. 지자체에 만약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되면, 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조세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당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세금을 받는데 또 세금 받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따지면 뭐 소용없지. 자, 나한테 따지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고요. 그래서 다 양도해당하는 유형들입니다, 여러분들.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또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몫,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원래 내 몫으로,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이혼의 위자료의 지급에 관한 이전은, 자,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고, 근데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비교합니다.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주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토지 소유자가요 수용권자로부터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매 경매도 양도해당하죠.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 얘기해 드렸는데, 그 실제 있었던
싫어합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이 부분 강의했더니 쉬는 시간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저기 친구 얘기인데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그래도 괜찮나요? 네, 그럼 제 친구 얘기인데요. 제 친구네 집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집이 경매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그래서 약간 주부수강생이 드렸죠? 자, 1억에, 그런데 제가 불러가지고 1억에 샀는데 7천에 경락이 됐어. 그럼 1억에 사가지고 7천에 팔았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천이죠? 양도세 안 내겠죠? 그러니까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유 재산을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기예요? 물상보증인 자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상보증인 자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았습니다.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근데 이 부동산이 채무자 갑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죠. 그랬을 때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자, 부동산 빌려줄 대가 받은 거니까. 이때 민법에서 물상보증이냐. 자, 채무자가 변직에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물상보증인 평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나 했는데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해서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재취득합니다. 물상보증이네. 그랬을 때 요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자, 그래서 본인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여기서 자기는 물상보증인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본인이 시험에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본인으로 한 번은 자기로 나왔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해서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당하지 않는다는 것. 양도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 아까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에 양도당하지 않지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 한다. 그랬죠, 여러분? 얘기. 그 다음에 부담보증이요. 또 나왔네.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부담보증이요.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할 때 그 스토리요. 자, 부담보증이요. 갑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자,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을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그럴 때, 자,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건데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진짜 얘가 정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요,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자, 증여자 지금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을 때 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저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 되는데 증여자 공짜로 준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 자신이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했으니까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당합니다. 3억 원의 양도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3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증여 시에 양도채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의무가 있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저 사례 같으면 자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한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자, 어떤 간에 취득세에서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운 거는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기 때문에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표준도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 채무부담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유상 취득을 보니까 자 그다음에 시간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취득한 거로 보니까 무상 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가물가물한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배웠고. 하여튼 여기서는 부담부 중에서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 똑같은 이 부담부 중에 요 사례에서 만약에 문제를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조금만 기다려자.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내면 수강생님들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에이씨 계산 문제 통과 안 푼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다? 3억 원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될 수 있다. 요 이게. 자, 근데 이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점유속 이외자 간일 때 얘기지. 만약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이다. 그럼 얘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뭐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남편 돈 갖다 갚겠지. 중고등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밤 11시부터 밤새 일해서 갚을게. 아빠 돈으로 갚겠죠? 군대에 있는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사병 월급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월급 모아서 갚을게.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가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돼야지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는 건데 인수되지 않았으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보세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보세요. 수증자 입장에서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에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에 대해서 수증자는 한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증여에 해당되고, 그래서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상취득한 것을 본다는 거, 요거. 그래서 무상취득에 과세액순을 적용한다. 이 얘기였고요.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따르면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이, 무슨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되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에도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얘기해드렸죠. 저희 큰누나가 제 조카에 결혼하는데, 제 큰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큰누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개한테 어느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주면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만약에 주면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냐?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누나 잘 들어봐. 그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건데 하면서 막 설명했더니 제발 결론만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 상황에서는 이제 누나는 얘가 이제 딴 데 어디 또 지들이 뭐 한 게 있으니까 그 집은 그냥 전세를 끼고 주는 게 낫다. 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얘기.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쭉 받고 이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세상 조용하네. 자, 문을 닫았더니 창문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들.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요. 자,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했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 갑일한 사람이 A 토지 소유자고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란 토지로 환지받을 때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죠. 자, 바뀌어 있죠. 그럴 때 이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거예요.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전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요때 요 이전 요거 역시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대관계가 존재하는데 근데 왜 양도당하지 않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 사업수행자세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도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니까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당하지 않는다. 결론만 여러분이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고, 요건 참고적으로. 환지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돼서, 자, 그 감소된 면적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 나중에 환지를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다. 자, 그랬을 때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죠. 갑은 자,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자,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요? 줄어든 것만큼 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감안지요. 환지 권리 줄어든 감안지는 자,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결론만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건 이거고요.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당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다만 이것도 뭐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비지를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해서 매각하거나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 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또 봐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당하지 않는데요. 어떤 거냐?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결론만 알아두셔도 되는데 이것도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양도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률에 따라서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 요건, 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하지 않을 거예요.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양도로 봅니다. 어떤 얘기냐? 여기를 보시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토지 소지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지적 경계상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양도로 봅니다. 결론만 딱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양도담보. 아까 설명드렸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자, 형식적 이전으로서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고 변제익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형적 이전으로 양도당하지 않는다. 단 아까 봤다시피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해당 한다. 결론만 알았어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그럼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원칙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상속증여세법에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자, 공매나 경매로 이전하는 경우, 아버지 부동산이 또는 자녀의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데 부모가 또는 자식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부부간에 서로 교환을 해.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양도, 그때는 대가 입증이 되니까 자,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신탁으로 인한 이전이요. 자, 여기 길게 돼 있지만 결론만 알면 되는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인관계에 기해서 위탁자의 재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지. 믿고 맡은 것뿐이고. 자, 그러니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형적 이전으로. 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이것도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냥 신탁 해지돼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은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형적 이전으로. 또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이요. 매매 원인 무효수에서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수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잘못 온 거 그냥 자 무효 판결로 무효 원인이 있어서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탁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예요. 이거는 죽을 필요도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된 경우에 또 다른 양도에 당한다.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거래를 했어요. 어떤 부동산을. 자, 그랬는데 이거 양도에 당하죠. 자, 거래를 했는데 갑이 어느 날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야, 을 왜?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랑 나랑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너한테 이 집을 팔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너한테 팔았더니 그때부터 꿈에 막 자꾸 보이는 것이 이거 팔지 말라는 것 같아. 이거 우리 없던 거로 하자. 그래,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인해서 이전합니다. 이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양도득세는 항상 양도 차익이 있어야지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었다 그러면 양도세 부과되지 않는 거고. 근데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하여튼, 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자, 또 합의해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뭐 참고적으로 그냥 봐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요. 공동 소유 토지를 자, 소유 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시험에 한번 나왔었지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는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자, 그럼 50%씩 지분이었는데 분할했다. 자, 지분의 변경 없는 이 단순 분할.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이것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지. 또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자,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했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당한다. 무슨 얘기냐? 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이었는데 갑집은 50%씩이었다가 자, 50%씩이었다가 갑집은 60%, 을집은 40%로 공유지분이 변동합니다. 그러면 갑은 10%만큼 늘어난 거고 을은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그러면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한 사람한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늘어난 것만큼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자, 만약에 대가 받고 유상이전이면 지분 감소 변동되는데 공짜로 주면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 유상이전이다 그러면 지분 감소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 받고 공유지분권 넘겼다. 을이 갑한테 자, 그래서 이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결론만 딱 알아둡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분의 변동 없는 단순물은 양도하지 않고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이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당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봅니다. 이혼으로 아까 하트가 멀쩡했었는데 이제 깨지네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재산 분할하는 경우. 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가 혼인 소유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죠.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자, 대가 받고 준 거 아니에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당하지만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론 딱 알아둡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판례와 통칙인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가 퇴사와 함께 이를 회수해 간 경우에 양도당하지 않는다. 자, 한번 판례 내용을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 취소됐으나 선의 제3 취득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냥 형광빛 줄 긋지 마시고. 자, 갑과 을이 교환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 소유의 A 건물,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 서로 맞바꾸기로 했는데, 근데, 자, 갑에서 을로, 자, A 건물이 소유권 이전됐었고요. 이걸 또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또 제3자에게 또 이전을까지 했어요. 그런데 교환계약이 취소돼가지고 요거를 자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이 A 건물을 갖다가 을이 A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었잖아요. 그랬던 거를 교환계약이 취소되면 다시 요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얘가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러면 얘 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돌려줄 수 없을 때, 이때는 이제 요거는 양도당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당하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요때는 양도당하지 않는다. 자, 요거 그냥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데, 출자자의 조합 지분비율에 해당한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지분 만큼에 대해서는 양도당하지 않고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만 양도해당한다.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해당하고 조합의 현물 출자도 원칙 양도해당하는데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만 양도해당한다. 한번 그냥 보고 형광표 줄 긋고 그러진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한 번만 보고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보기 전에 우리 교재는 이미 제가 교재는 우리 지난 순환에 다 줄 거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 보세요. 지난 순환에 다 줄 거드렸었고, 자, 올해 하여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래서 이걸 보시는데 일일이 제가 요거를 거드리면 시간이 또 오늘 많이 가니까, 자, 기본 이론 때 대부분 다 줄 거드렸죠, 제가? 줄 거져 있어야 되는데. 안 거져 있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면서 한번 줄을 그시면 돼요. 제가 여기만 좀 줄 거드릴게요. 여기만. 다른 건 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양도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자,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민법은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고 성립 요건주를 취하지만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시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같은 형식 요건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는 것.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자 설명 다 드렸고 제목 위주로 쭉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이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교환 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제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줄 안 거져 있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제목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법인이 아닌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1인 회사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설명 다 드렸습니다. 대물 변제 유형들 요거 자, 다 설명드렸고 특히 이혼 당사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관하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거 다 읽어봅니다. 손해배상도 똑같습니다. 수용 제목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 제목만 쭉쭉.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부담보증여는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부담보증여. 여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증여가액 중, 자,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봐서 증여자한테 양도세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액. 다만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짜로 받은 거니까 증여로 보아서 수송자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이런 것들. 자, 배우자 직계전 미속간의 부담보증여하면 수송자에게 채무 인수가 된 경우에도 채무액은 수송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수정해가지고 양도를 보지 않는다는 것. 다만 해당 채무액이 그 국가 자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표 보시면 되겠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목만 단 소유자산을 공매, 경매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이 재취득한 것은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요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양도를 보는 경우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자, 무상이전 양도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으로 보류 충당, 요거 도시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조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는 거 밑줄. 자, 예외 감안지에 가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도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요거요.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의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넘어가시면 양도담보, 이것도요.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형식은 양도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요거 그래서 양도해야 하잖아요. 결론만 하시면 되고, 이런 요건 참고고, 요것도 중요한 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대산을 변제 충당한 때, 그때는 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거 처음에 또 결론 여러 번 나왔고, 이때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담보권자,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전 미속간에 양도를 했다. 무슨 한 입을 덮고 따놨으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자, 증여로 추정해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는 게 참고적으로 뭐 이게 공매나 경매로, 자, 경매 절차로, 또 그 다음에 공매로 이전되는 경우, 또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가 입증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요. 자, 여러분, 신탁. 자, 신탁 결론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요거 그냥 요건 읽어보는 거고요. 결론 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도 그냥 믿고 맡았다가 판결로 자, 신탁 해지돼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 원인 무효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 참고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예. 적법 성립한 계획이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적법하게 성립한 게 당사 합의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또 다른 양도를 본다. 아까 자, 야,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너한테 팔고 나서 꿈에 보여가지고 이거 서로 업동거로 하자.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다시 또 이렇게 그래 뭐 그러자 이렇게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거 참고고요. 위에 게 중요하고. 공유물 분할, 자, 설명드렸습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토지를 소유준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또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 소유준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 공동 소유토지를 소유준비로 분할하면서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관계가 있을 때, 예? 자, 가불이 50%였다가 감 60을 40% 분할했을 때 공유 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금 이해도
자, 줄 또 다 거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다 거져 있어야 되는데,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불안하는 경우, 자, 부부가 혼인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이고,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당하지 않고. 자, 아까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에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아까도 나왔었고요. 또 3번 같은 것은 판례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지했다가 퇴사와 함께 회수한 경우는 양도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됐습니다. 이런 거 참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게 딱 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설명 이제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어떻게 하느냐? 창구문 2개가 있다고 치고 왼쪽 창구문 앞에 서가지고, 자, 창구문 열고 들어가는데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창구문인데 해당하는 경우 딱 들어가가지고, 자, 적재함에 적재하듯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창구에 하나씩 적재하듯이 쭉 쌓듯이 이걸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상상합니다. 또,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창구문, 오른쪽 창구문 열고 들어가서 적재함에 해당하지 않는 걸 쭉 적재하듯이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위치로 이렇게 공간으로 나눠서 딱 기억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헷갈렸을 때 놀라운 시험장에서 어디서 봤는지가 생각나요. 위치가. 예? 아이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위치로 쭉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서 정리해야 되면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자, 요 양도 또는 취득시기도 역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는 또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2개 반이고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